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올 수 있는 한국 대학 특례로 의대 가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지금 이제 정시는 수능을 봐서 가는 전형이고요. 이제 사실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해외에서 계속 다 공부한 친구들만 할 수 있는 전형이고 3년 특례는 보호자가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고등학교 1학년 포함해서 3년 이상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년 특례나 12년 특례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혼자 유학을 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시 전형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수시 전형에서 의대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 그럼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화학을 쓴다거나 생명과학을 쓴다거나 또는 연세대 언더우드를 쓴다거나 이것이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3년 특례랑 12년 특례는 의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입학하는 이제 그 원서를 7월에 원서를 쓴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3년 특례는 뭐 이렇게 이제 지원 자격의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학년도하고 이제 2026학년도가 되면서 특례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년 특가 우리나라 대학은 원서를 쓸 때 6개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이제 조건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6개를 선택하느냐부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12년 특례는 이제 2026학년도 3월 이번에 이제 7월에 원서를 쓸 때 쓰는 모든 친구들은 이 6회 지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12년 특례 아이들은 10개, 15개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지원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가 원래는 의대를 선발하지 않았었는데 의대를 선발하고 또 순천향대 같은 데도 선발을 하면서 이제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좀 입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느냐, 이제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 일단은 학교 성적이에요. 그래서 학교 성적. 그러면 이제 AP 시스템인 친구들은 GPA가 뭐 3.9면서 AP를 얼마나 했느냐. IB 하는 친구들은 IB가 뭐 7.0 만점에서 몇 점이 나오고 디플로마가 몇 점이냐. 그리고 A 레벨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 성적이랑 이 표준화학력에 대한 것들을 검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학생들이 이런 GPA나 그리고 표준화학력 시험 성적은 너무나 우수합니다. 너무나 우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한 번 더 변별하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무엇이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타 활동 실적이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 중에 변별 포인트를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생계부를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 친구가 얼만큼 전공 관련해서 탐색 과정을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것들도 서류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도 학교 시스템에 맞는 뭐 IA든 뭐 리서치든 이렇게 해가지고 탐구 활동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서류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 2017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연세대는 12년 특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지원하는 대학이거든요. 그 제가 연세대는 항상 조금 이런 데이터를 좀 주시해서 보는데 2018년까지 뭐 600명대 지원했던 친구들이 코로나 이후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원자 수가 늘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 선호하는 학과를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항상 의예과, 의예과 이런 데들이 굉장히 높은 이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에 의대를 오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기간 동안
본인이 해야 되는 학업 성취도를 이제 최고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탐색 과정까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은 앞에서 이제 의대 그 정원이 굉장히 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특례에서는 그 영향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원자 수는 뭐 51명, 55명 이렇게 됐지만 결국 선발하는 인원은 학교당 뭐 1명, 2명, 최대 2명 이내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특례 또는 12년 특례로 한국 대학의 의대를 가는 친구들의 스펙은 가장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항상 이렇게 서류에 대한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서류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의과대학은 사실은 이제 학습량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12년 특례 아이들은 토픽이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3년 특례는 지원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지만 여기는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 한 500명 정도대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경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특례도 12년 특례하고 비슷하게 선발하는 대학은 비슷하고 선발하는 인원은 최대 뭐 이렇게 5명 또는 4명 뭐 이렇게 뽑는 대학들도 있지만 보통은 2명 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합격자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생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역량은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실 이제 80%인데 우리나라 대학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GPA, 그러니까 SAT 스코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탐구 활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인 스코어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재 역량은 자기소개서나 뭐 인성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한 번 더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의대를 간 친구들 제가 스펙을 조금 보여드리면 어, 이런 거죠. 3년 특례나 12년 특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 중국이랑 베트남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요즘은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 크로아티아, 멕시코 또는 뭐 아부다비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우수한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스코어들은 그러니까 이런 스코어들은 거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상담할 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A레벨인 친구들은 원래 졸업을 할 때 AS 시험을 세 과목만 보면 졸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의대를 오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네 과목까지는 신청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A레벨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지금 12년 특례 아인데 A레벨을 몇 과목을 할까? 주변의 친구들이 세 과목만 하니까 세 과목만 할 거야? 라는 것보다 네 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학제에서 최선의 결과를 낸 후에 그런 친구들은 SAT까지 도전을 해서 최고점을 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1명 또는 뭐 3명 선발하는 그 룸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제별로 의대 또는 약대를 가기 위해서 제가 12년 특례나 3년 특례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발하는 규모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최우수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AP 학제에서는 최소한 뭐 1560점 정도의 SAT 성적과 AP는 보통 저 했던 친구 앞에도 있었지만 AP가 15과목 했고 이제 5점인 친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최소한의 조건이지 이보다 더 좋은 아이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비 같은 경우는 디플로마가 44점 예를 들면 43점이면은 SAT가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스코어는 그냥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경쟁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다 우수한데 이 친구가 얼마큼 우수한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얼마큼 성실하게 자기의 이제 희망 과정을 탐구하고 그거를 공부했는지 플러스
그럼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자기소개서가 거의 없는데 12년 특례에서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학교들은 자기소개서까지 보고 다시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카이스트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보면은 10학년 또는 11학년 학생들도 관리하고 있고 12학년에 원서를 쓰고 이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 그 친구들과 함께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은 그럼 이 친구가 내가 희망하는 전공을 위해서 어떻게 심화학습을 하느냐를 뭔가 서류로 보여주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영어로 쓰기 때문에 제가 이건 샘플로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있었던 친구들은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률과 집단 면역 효과 비교 분석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탐구 주제, 동기, 배경, 이론적인 배경 조사, 그리고 이제 탐구에 대한 질문과 스스로 세운 가설, 그리고 탐구를 해낸 과정과 이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분석과 결과, 언론 노출,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로직을 만들어 갑니다. 요즘은 이제 챗 GPT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또 활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탐구 보고서를 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세우고 어떻게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해 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과정들을 학생들이 배우는 뭐 화학이나 어, 생물이나 아니면 이런 수업에서 주제를 정해서 같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탐구 보고서를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샘플로 넣어놓은 것인데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학교는 A레벨이나 아이비 같은 국제학교들도 있지만 제외 한국 학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제외 한국 학교가 있는데 제외 한국 학교는 생기부라는 아예 우리나라 생기부 같은 서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면 교과별로 세부사항, 특기사항에 생기부에 기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아이들은 아이비 같은 경우는 뭐 카스리스트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했던 것들을 실적을 계속 누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기별로 4개, 5개, 그래서 1년 동안 10개 정도가 계속 꾸준히 누적이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실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나라 대학의 원서를 쓸 때 이런 증빙 서류로도 제출할 수가 있고요.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고등학교 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학생들 중에는 뭐 싱가포르나 이런 대학을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레주메를 쓰거나 거기도 원서를 쓸 때 이렇게 고등학교 때 했던 리서치 이런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보면 질문에 보면 네가 이제 지원한 그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설명해라 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준비와 그걸 어떻게 했는지 학업 관련 성취 사항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고등학교 수업에서 예를 들면 유전자에 대한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때부터 화학이나 생물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그 구체적인 노력을 쓸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할 건데 3년 특례나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은 자기의 공부하고 성적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쁘지만 서류 준비가 굉장히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서류 준비를 찬찬히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뭐 재학증명서, 뭐 성적증명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성적을 산출하는지 뭐 이런 등등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특례로 의대 가기 컨설팅을 할 때 물론 이렇게 6개 또는 뭐 배치 컨설팅도 하지만 원서를 쓸 때의 컨설팅과 뭐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요.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탐구 보고서를 관리하면서 본인이 이제 얼마큼 전공 관련된 탐구 활동들을 이제 계속 해나갔는지 그걸 누적시키는 작업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여기까지.
제가 특례로 의대 가기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